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101 프랙티스 시간으로 GPT-2를 하나씩 같이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트랜스포머가 시퀀스 모델, 즉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였다고 알고 있다면 GPT-1에서 발표된 구조는 이 중에서 인코더가 다 제거된 파트, 즉 여기 인코더 없고요, 이 크로스 어텐션이 없는 형태의 이런 간단한 구조가 GPT-1에서 발표됐고요. GPT-2에서는 여기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위치가 각 서브 레이어, 즉 멀티 헤드 어텐션 피드 포드 MLP죠. 이 아래쪽으로, 즉 먼저 프리 노멀레이션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수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구현해 볼 거예요. 자, 이것은 오리지널 GPT-2, 즉 오픈 AI에서 오픈해 놓은 그 코드입니다. 파이토치 코드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하나의 블럭, 그러니까 하나의 그 GPT-2 블럭이 다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텐션이 들어가는데 어텐션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일어나고 있죠? 노멀라이제이션이 벌어지고 있죠. 노멀라이제이션이 먼저 되고 어텐션이 난다. 그 다음에 레지듀얼, 그죠? 더해지고 있는 거 레지듀얼이고 다시 MLP라는 서브 레이어가 시작되기 전에 노멀라이제이션 수행, MLP, 그 다음에 레지듀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아래쪽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지듀얼 준비해서 나중에 레지듀얼 처리하는데 그 전에 노멀라이제이션, 멀티헤드 어텐션 해서 붙여주고 똑같이 X가 나오면 X로 레지듀얼 준비해주고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MLP 수행한 다음에 레지듀얼 붙여서 처리하는 것. 요 과정이에요. 요것을 우리도 같이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똑같이 요것을 다음 같은 그림에 해당되는 것을 구현해 볼 계획이에요. 자, 여기 있는 모델들을 하나씩 볼 텐데 일단 구현체를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6번째 트랜스포머 디코더 온리 GPT-2 체크라고 하는 요 파일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 즉 여기서 GPT-2를 같이 구현할 건데 GPT-2를 구현한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서 배포하고 있는 GPT-2의 모델을 로딩한 다음에 그 친구랑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작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GPT-2 아키텍처를 디코더 온리에 대해서 바닥부터 하나씩 구현해 볼 거다. 근데 그 구현체는 가능하면 오픈 AI의 구현체를 거의 따라서 만들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중에 크로스 어텐션이 제거되는 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포스트 LN이 프리 LN으로 바뀌는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깅 페이스의 GPT-2의 파라미터 웨이츠들을 복사해서 우리 임플리멘테이션 바꾼 다음에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좀 다 닫아 볼게요. 일단은 큰 구조만 좀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닫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닫았어요. 다 닫았습니다. 자, 뭐 카피 웨이트 이런 거는 뭐, 자, 여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CLI 메인에서 쭉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GPT-2의 모델을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 모델을 갖고 올 거고요. 그때 그 웨이트는 GPT-2라는 모델 네임에 해당되는 걸 갖고 올 거예요. 그 친구들을 갖고 와서 토커나이저를 준비했고 토커나이저에 대해서 GPT-2 그 LM 헤드 모델에서 갖고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깅 페이스 모델을 미리 준비해 놨고요. 이제 우리 거를 만들 건데 우리 거는 GPT-2라고 우리가 직접 만든 구현체를 다음 같은 파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세팅해 줬습니다. 보시면 보케블러 사이즈 허깅 페이스 걸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줬고요. 넘버 오브 레이어 따라했고요. 인베딩 디멘전 좀 특이하게 GPT-2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 디멘전을 따로 밖에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넘버 오브 헤드, 어텐션 헤드겠죠. 그 다음에 한 문장에 나타나는 맥시멈 시퀀스 랭스 똑같이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위에 구현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GPT-2 그러면 GPT-2는 어떻게 구현되느냐? 아까 그 하이퍼 파라미터 그대로 받게끔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늘 강조하다시피
어텐션 디멘전 모델의 곱하기 4만큼 우리가 MLP 블락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는 MLP 블락이 밑에서 멀티헤드가 올려준 것을 머지시킨 다음에 키웠다가 줄이는 과정이 MLP 블락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 키우는 사이즈를 컨벤션에 따라서 4 곱하기 디멘전 모델만큼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PT-2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텍스트와 포지션 임베딩을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배우도록 해놨어요. 즉 learnable embedding, learnable position embedding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learnable embedding 파트를 이렇게 input vocabulary size에서 embedding dimension만큼 포지션 개수이만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포지션 개수별로 그러니까 0번째 캐릭터인지 첫 번째 캐릭터인지 세 번째 캐릭터 요거 하나하나당 임베딩 값이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 시퀀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넣어두도록 해놨습니다. 임베딩 드롭아웃이 있고요. 또 요 친구들은 이제 포지션 아이디들을 미리 한번 그 메모리상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뭐 일정 그 파이토치에 해당되는 테크닉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GPT 블록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블록스가 GPT-2 디코더를 통해서 넘버러블 레이어스만큼 클로닝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그 GPT-2 논문에, 그러니까 GPT-1에도 있고 2에도 있는데 GPT-2 논문에 보시면 요거를 다 끝내고 나서 이게 n 곱하기 n개만큼 쌓이고 나서 마지막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나 더 추가됐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 잠깐 얼른커만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요거입니다. 그게 셀프-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마지막에 이 블록스 끝나거나 작동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GPT-2의 마지막 그 심볼, 마지막 심볼을 우리가 언어 모델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NN 리니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강 아시겠죠? 구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GPT-2 디코더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측하시다시피 GPT-2 디코더는 아마 래퍼일 거예요. 어떤 래퍼냐? 트랜스포머 블락을 여러 개 쌓고 있는 블락일 겁니다. 구조가 아주 간결하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GPT-2라는 트랜스포머 블럭을 하나를 잘 정의해 놓고 그 정의를 클로닝 해줍니다. 여러 개 복사한다. 클로닝해서 셀프적 레이어로 쌓아놓은 다음에 실제로 이 안에서 포문이 돌아가는 것들은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수행한 다음에 그것을 위에 레이어로 올려주고 수행한 다음에 올려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자, 하나 특이할 부분은 여기서 받아들이는 마스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패딩 마스크가 아니고 look ahead 마스크 하나만 던져줍니다. 자, 볼게요. 실제로 밑에 forward를 돌릴 때도 look ahead 마스크를 만들고 이것만 넣어주고 있죠. 요건 제가 다시 이따가 천천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코더를 돌릴 때 마스킹을 주는데 우리가 디코더 온리 구조이기 때문에 look ahead 마스크 하나만 던져준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GPT-2 디코더에서 그러면 GPT-2 트랜스포머 블럭을 여러 개 돌리니까 이 친구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매우 간단해요. 실제로 오픈 AI의 구조를 그대로 제가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텐션 이게 텐서플로우였네요. 파이토치가 아니네요. 어텐션과 MLP 그 파트가 어텐션과 MLP 그대로 만들어 놨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두 개가 있겠죠. 어텐션 앞쪽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MLP 앞쪽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쭉 4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 친구들을 각각 아래처럼 먼저 노멀라이제를 해주는 걸 NX, N이 이제 여기서 제가 구현하기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줘서 어텐션 하는데 이때 셀프 어텐션에 마스크가 당연하게도 look ahead 마스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residual 해주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다시 MLP를 수행한 다음에 residual 해줘서 결과가 나오는 아주 간단한 구조죠.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트랜스포머를 짜보셨고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짜보셨고 버트를 구현해 보셨다면
GPT-2로 구현하는 건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해요. 딱 하나, 여러분이 신경 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컨볼루션의 개념이 튀어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스킹 할 때 왜 패딩 마스크가 안 들어가지?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구현체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컨볼루션이 왜 튀어나오느냐? 지금 왼쪽에 거가 허깅 페이스에 있는 파라미터의 이름들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뭐 이거 임베딩 이해가 되죠. 노멀라이제이션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컴브1D가 튀어나와요. 이거는 허깅 페이스 친구들이 이렇게 짠 게 아니고 오픈 AI를 구현했던 오픈 AI에서 만든 그 저자들, 오픈 AI가 발표했던 GPT-1, 2 시리즈의 구현체에서 그냥 리니어를 쓰지 않고 컴브1D라고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매번 GPT-2 MLP 멀티헤드에 각각 들어가 있는데 일단 멀티헤드부터 가볼게요. 멀티헤드 어텐션에 가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똑같습니다. 모르시다면 기존에 제가 올렸던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이런 어텐션 프로젝션 한다든지 그 리니어에 해당되는 파트가 컴브1D로 바뀌어져 있어요. 컴브1D로 바뀌어져 있다는 건 다르다. 그러면 왜 컴브1D를 굳이 썼을까?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 처리 쪽에서 많이 나오죠. 이미지 처리 쪽에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차원의 어떤 패치를 생각하고 그 패치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하나의 숫자로 바꿔주는 테크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컨볼루션 1D로 오게 되면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짜리 벡터 내에서 쭉쭉쭉 스트라이드 해가면서 어떤 값을 생성해내는 과정인데 그것을 그대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저자들이 이걸 만들 때는 활용할 때는 아마 속도적인 어떤 이득이라든지 혹은 개념적으로 이 사람들이 컨볼루션한 개념으로 어텐션을 바라보거나 리니어 레이어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1D를 왜 리니어로 대신에 썼을까라는 그 디스커션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완벽하게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한데 뭐 저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컴브1D와 nn.점 리니어는 결과물은 완벽히 똑같아요. 특히나 커널 사이즈를 1로 만들었을 때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아마도 이 컨볼루션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GPU의 GPU 특화된 인스트럭션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론적으로는 똑같다. 그리고 이것들 조금 그 더 디벨롭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링크가 여기 있습니다. 가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저자가 요 답변을 단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실험해봤는데 실제로 컨볼루션 1D가 그냥 리니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장점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해할 때 컨볼루션을 리니어로 바꿔서 이해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보시면 이 멀티헤드 어텐션 파트 말고요. 마찬가지로 MLP 파트도 지금 GPT-2 MLP로 가보면 이 안에서도 리니어 대신에 컴브1D로 구현하는데요. 이 파트를 제가 참고로 컴브1D를 대신해서 리니어 파트로 바꿔서 구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GPT-2 MLP를 그러니까 요게 파트를 이렇게 해서 요걸로 바꿔서 하셔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작동되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굳이 왜 이론적으로 똑같은데 이 친구들을 갖다 쓰고 있느냐
왜냐하면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져 있던 컨볼루션에 특화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의 구조들, 그 친구들을 허깅페이스에서 배포하고 있는 GPT-2에다가 카피를 해놨고,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복사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저도 똑같이 컴브 1D로 구현해 놨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놓고 보시면 우리의 GPT 구현체에서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파트들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회색 파트가 컨볼루션, 어텐션에 대한 컨볼루션 파트들 그대로 하이퍼 파라미터 복사하시면 됩니다. MLP도 요걸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현해놨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GPT에 특화된 부분은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다 끝나고 나서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모두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위로 올려준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파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자면 마지막에 GPT-2가 블럭들이 여기서 호출되죠. self.blocks에서 여러 번 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LNF, 요게 뭐죠? 우리가 GPT-2 자체에서 레이어랑 상관없이 준비해 놓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죠. 그 친구를 돌린 다음에 그것을 헤드, 그 실제로 언어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 쪽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은 Look Ahead Masking 파트예요. Look Ahead Masking 파트. 자,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맥시멈 시퀀스 랭스 예를 들면 512짜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든 문장이 512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장은 그때그때마다 짧거나 길거나 매우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왜 패딩을 넣어줘서 모델링 할 텐데 왜 그 패딩에 대한 어텐션 매스킹을 안 하나요? 즉 흔히 말하는 인코더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패딩 매스킹 수행을 왜 안 하나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 허깅페이스에서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해놨어요. GPT-2, GPT-1은 causal language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는 pad, we don't need to pad shorter sentence in batches. batches 하지 안에 있는 맥시멈 시퀀스 랭스보다 작은 패드들에 대해서 더 이상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패딩 매스킹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패디드 토큰즈, 패딩 토큰에 대한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그 친구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그노어, 그러니까 로스를 계산할 때 이것들이 무시되게 된다라고 언급해 놨습니다. 자, 커저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 가서 보세요. 잘 정리해 놓은 링크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저것을 실제 예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맥시멈 시퀀스 랭스가 5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의 문장은 A, B, C, D, D, E, F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A, B, C를 던졌을 때 어떤 게 나와야 되죠? A, B, C, A를 던졌을 때 B, B, C, D, A, B, C가 나오면 B, C, D가 나오는 GPT-2 모델을 훈련시켜야 될 거예요. 혹은 예측을 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B, C, D, C, D, E, C, D, E, D, E, F. 자, 이제 D, E, F가 입력으로 왔을 때 E, F, 패드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더 이상 없으니까. 그죠? 요걸 비어있으니까 패드를 채워줘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 번 더 나가보자면 요게 슈퍼티드 라이트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EF 드디어 패드가 나왔습니다. GPT에 들어가는 입력 시퀀스에 드디어 패드가 등장했고 마찬가지로 출력 시퀀스에서 패드가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렇죠? 자, 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친구를 볼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패드가 아웃풋일 때 우리는 패드 인덱스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 보캐블러리 상에서 패드 시퀀스가 패드 인풋 IDS가 만약 마이너스 100이라든지 혹은 뭐 0이라든지 우리가 특정한 인덱스를 넣을 수가 있고 그 인덱스를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할 때 넣어서 이그노어 인덱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스는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D가 셀프 어텐션 할 때 D만 바라보게 되고 E를 셀프 어텐션 하면 이 친구만 바라보게 되고 F만 하게 되면 전체를 바라보게 되지만 패딩 자체는 이그노어 돼버리기 때문에 마치 이 두 가지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작동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얘만 이그노어 인덱스 처리가 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가보게 되면 셀프 어텐션 계산시를 생각해 볼게요. 왜 셀프 어텐션 계산시에 look ahead 마스크만 쓰냐? 왜 인코딩 마스크를 안 쓰냐면 보세요. 자, 이미 패딩 마스크가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패딩 마스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E를 계산할 때는 E만 look ahead 마스크를 보게 되죠. F를 계산할 때도 이 F만 보게 look ahead 마스크가 바라보게 되죠. 자, 패딩을 계산할 때는 이 F 패드를 다 보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right도 shift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존재하는 건 무조건 패드 심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인데 패드 심볼은 아까 전에 크로스 엔트로피에 의해서 이그노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인코딩 마스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무시가 된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파트에 넣어줄 때 기존에 했던 것처럼 로커헤드 마스킹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뭐 로커헤드 마스크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요게 이렇게 생겼죠? try u 요렇게 upper triangular 그 파트에 regular 그러니까 밸리드한 것도 1 아닌 건 0으로 바꿔서 처리해 주면 될 거고요. 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우리가 트랜스포머 구현체랑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카피 파트를 볼게요. 우리가 기존의 허깅 페이스 모델에 WT 복사하고요. WP 복사해 주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LM 헤드에 관련된 거 똑같이 복사하시면 되고 트랜스포머 레이트 요거 우리가 구현한 거에 특화된 거를 보시면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구현체는 정확하게 요거랑 같아요. 어떻게 카피할지 이름들 정도만 잘 매핑해서 카피해 주시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여기까지 쭉 진행이 되었을 때 만약에 허깅 페이스의 언어 모델 아웃풋과 나의 언어 모델 아웃풋이 정확히 같다면 셈 리저트가 나와야 될 거예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아마 언어 모델 불러오고 뭐 하는데 좀 걸릴 겁니다. 자, 같죠? 결과물이 완벽하게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 GPT 중에서 많이 쓰이는 GPT 모델이 SKT에서 발표한 GPT-2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GPT-2는 최종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형태가 허깅 페이스에 맞물려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깅 페이스의 모델과 완벽하게 컴패터블한 GPT-2 모델을 갖고 있다면 여기 있는 그 결과물들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작성했던 코드를 GPT-2 코드를 코GPT에 활용해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6번째 요 프랙티스에서 GPT-2를 직접 구현해 오셨죠? 그 파일을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게 요겁니다. 그대로 카피한 거에다가 나머지 구현체는 완벽하게 똑같고요. 다만 하나가 차이가 있는 거가 밑에 모델을 불러오는 파트를 이런 식으로 skd cogpt base v2로 바꿔주시고 이때 활용하는 이런 토큰들을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한글을 이제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LM 헤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SKT 코어 GPT 베이스 V2를 가지다가 쓰시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완벽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즉, 이 모든 과정이 즉 코어 GPT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 자체 구현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복사하고 실제로 구현을 돌려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같은 결과라고 나와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른 파일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풀고 돌려보면 코어 GPT 모델을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실행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연습 환경에서는 코어 GPT가 없다면 아마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과 완벽하게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